여기 보니까 오늘 5는 이제 금, 은, 빈배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자, 여기 한번 이철준 사장님 제목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기 작은 주제. 항상 금배를 가까이 하고 빈배와는 거리를 둔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러 가면 뭔가 너무 막 '나는 뭐지? 나는 무슨 유형일까?' 하면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버리고 여기 이 자리에 모였던 6 명은요. 무조건 다 금배입니다. 금배 또는 은배.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금배인 상태로 딱 준비된 리더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은배 정도의 그냥 욕구, 잘 살고 싶은 욕구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 은배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빈배가 되고 금배가 되는지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밑줄 그은 데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때가 바로 당신의 사업이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입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이 사업을 알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언제 생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도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혹시는 준비가 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열심히 해봐야겠다.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을. 항상 금배, 은배, 빈배를 판별하는 판별법은 항상 시기가 참 중요해요. 내가 이 사업을 알아냈고 알고 나서 내 목표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있으면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못하고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 목표를 정하는 건 그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 9월 한 달간, 9월 한 달간 안정적인 2,000 GV를 만들 거야라고 내가 목표를 정한다면 안정적인 2,000 GV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SNS를 몇 건 보내야 될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정적인 2,000 GV라고 하면 우리가 320이죠. 자,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내가 SNS 통계를 냈을 때 나는 나는 한 2,000개 돌렸을 때 나한테 몇 명이 남는가?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통계가 지금 SNS 통계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둘째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몇 명이 남는가가 중요하고 둘째로는 SNS 한 다음에 또 나는 얼만큼 후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탱커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설정해야 돼요. 내가 갑자기 나 파트너 이번 달에 6명 만들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만큼 했을 때 그만큼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파트너 만들어지는 건 어느 정도는 그분의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 통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만약 돈을 많이 번다면"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을 하고 보니 전에 만난 어떤 남자의 푸념이 떠오른다. 그는 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행운의 여신이 손을 뻗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몇 년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직접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대체적으로 뉴스킨 사업은 10년 정도 일하면 백만장자에 이르른다고 해요. 열심히 했을 때. 자, 그런데 요즘엔 밀레니얼 사장님들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5년 안에도 이뤄내는 분이 계세요. 또는 우리는 3 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쳐 볼까요? 저부터 외쳐볼게요. 나는 몇 년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냐? 백만장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정혜린 사장님? 몇 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백만장자라고 하면 12억을 누적적으로 번 사람을 의미해요. 이 뉴스킨 사업은 그렇게 이 뭘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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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억 버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레버리지가 훅 일어났을 때 6대의 그 모여진 그 나의 그 파트너들로 인해서 갑자기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벌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 300, 500, 1000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 내가 언제 백만장자가 될 건지 우리가 몇 년도, 연도를 한번 말해 보던가 나이를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이철준 사장님 외쳐 봅시다. 자성예언. 네, 연도나 나이로 말고요. 저는 6년 후에 백만장자가 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2022년이니까 2028년에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외쳐주십시오. 2028년에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행운의 여신이 내게 손을 뻗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도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혜린 사장님. 몇 년도에 우리가 백만장자 12억을 뉴스킨으로 벌고 싶어요? 8년. 좋습니다. 자, 그럼 8년 뒤에. 자, 그럼 2030년도네요. 그쵸? 우린 2030년도에 나 정혜리는 2030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박인수 사장님 비디오를 켜주셨네요. 네, 외쳐봅시다. 네, 자, 잠시만 생각을 바꾸면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박윤 사장님 너무 잘했어요. 네, 사업에는 실제로 행운의 배에 오를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당신은 엄청난 돈을 손에 거머쥘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물론 전혀 왕래가 없던 먼 친척이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행운들은 바닷속 전설 같은 일이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이 행운의 배에 올라 큰돈을 버는 일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이죠.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가능성이란 부분에 별표를 빡빡 쳐야 돼요. 100번 쳐야 돼요. 자, 여기. 자, 이 뉴스킨 사업,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평범하게 백만장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능성을 많은 사람한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갑자기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되게 자부심 가져도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누군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3, 4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죽도록 일하고 정년퇴직으로 연금 없이 푼돈을 벌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꿈도 못할 희망입니다. 자, 샐러리맨들이 3, 40년 동안 얼마나 일에 쫓겨지는지 당신도 잘 알 것이고 정년을 맞이한 그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허무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만든 모든 그 아이디어가 회사 거가 되더라. 자, 그 돈이 뭐 한 시간에 100만 원 이렇게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기회예요. 자, 이제는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뜨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정년 퇴직도 없습니다. 우리 150살 세대죠? 이제 150살 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뉴스키는 원하는 만큼. 모든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자, 꿈, 실현, 기회, 평등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박연수 사장님은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딱 띄세요? 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3, 40년을 기다려 하거나 계속해서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좋은 게 뭐예요? 자,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자, 사실 일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뒤 사업 유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을 느낍니다. 반면에 이게 중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내 학생 공부 계속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모든 걸 그대로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 없이 사업의 기회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우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행운의 배를 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곧 당신이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 자, 그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배가 막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성공의 배가 왔어요. 당신은 그 배에게 어떤 짐이 실려 있든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해야 돼요. 자,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운라인 중에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이 배 안에 속합니다라고 하네요. 자, 모두 다. 자, 당신은 지금 이 선착장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 배의 화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금, 은, 빈 배 중 어떤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도록 도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아마 모두 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은 빈 배가 선착장에 이렇게 도착해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빈배가 오는데 사람들이 왜 빈배랑 일하고 싶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경험 부족에 있다고 합니다. 자, 나는 자꾸만 리크루팅을 했는데 왜 빈배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을 빈배를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느린이 5 코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5 코어를 오랫동안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도 잘 못하고 만약에 스폰서님이 강의를 보라고 해요. 근데 그 강의를 계속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친구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스폰서님과 한 방향을 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 세 척의 배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금배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대요. 자, 특별한 도움이나 지시를 바라지도 않고 자기 자신감에 가득 차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 자, 그렇지만 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옆으로 폭을 넓히기보다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원활히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1대만 주구장창 늘려도 그 1대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직대로 우리 계속했었죠? 이 그 쇼더 플랜에서 내 밑에 2대, 3대까지 후원을 탄탄하게 해 놓은 상태여야지 그 사람은 은퇴해도 돼요. 만약 은퇴를 꿈꾼다면. 자, 적어도 한 라인 이상 그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줄 수가 있죠. 자, 그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깊이 파내려가는 것을 금배한테는 알려줘야 된대요. 자, 만약에 빈배로 바로 이제 극단적으로 볼게요. 은배는 빼고 빈배에는 이미 몇 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은 훌륭한 기회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 유형이래요. 스폰서님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계속 이 사람 붙들고 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이 사람 안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 유형이래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힘이 어떨까요? 빠질까요? 날까요? 그쵸. 입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빠진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걸핏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걸핏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세 의기소침해지기 일수입니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되게 빈배 같은 사람과 함께 계속 일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쫓아가서 "아니야. 너는 성공해야 돼." 하면서 끌어온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검토반 강의에서 들었죠? 이 네트워크 사업은 꿈꾸는 이들 그리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전달하는 사업이지 내 옆집 옆에 가서 내 여동생한테 "야, 이 사업 같이 하자." 했는데 여동생이 "아, 싫어." 그러는데 막 끝까지 같이 하자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쵸.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다 금배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대요. 자, 이건 여기 뒷부분 읽어봐야 돼. 어떤 사람이냐면 냅킨 프레젠테이션의 빈배 유형 중에 스폰서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읽어볼게요.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개 빈배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걸 더 즐긴대요. 메시아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 사람 구원해 줘야지.' 자,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금배가 될지 빈배가 될지 함께 활동하는 당신의 사업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은배가 들어왔는데 빈배로 만드는 것도 당신 능력, 금배로 바꾸는 것도 우리의 능력. 우리는 어떤 능력 갖춰야 돼요? 은배가 들어왔을 때 금배로 만들 수 있으려면 이 쇼더 플랜 2 장부터 지금까지 6 장까지 한 거랑 1장 앞으로 다음 주에 할 것까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놔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세척의 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셨을 거고 결국 네킨 프레젠테이션 1에서 말했던 열정적인 5명 있었죠. 2 곱하기 2는 6이 되는 거. 그쵸? 이 5척의 금배를 의미합니다. 음배 유형은 확실히 지원해서 금배로 성장을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금배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래요? 여기 제가 써 놨어요. 시스템. 자, 시스템에 참석하고 스스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사장님, 자꾸 시스템에 집중하세요. 그래야지 사장님이 잘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되셔야 돼요. 시스템으로 금배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제는 여기 8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1점, 2점, 3점. 내가 정말 못하는 것 같으면 1점이고 내가 정말 이건 잘한다 하면 3점이에요. 자, 이걸 한번 매겨볼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항상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 이해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네, 이철준 사장님도 올려주셨고요. 14점. 좋아요. 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질문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 많은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자,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해요. 서지민 사장님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파트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솔직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스폰서링을 요청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요즘에 내 근래에 스폰서링 잘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형에 내가 몇 번인지 한번 보세요. 자, 1번 유형. 자,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돼요. 내가 만약에 혼자 알아서 잘하는 짱짱맨이면 누군가한테 위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파트너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유형이라면 저는 이제 이철준 사장님, 정현우 사장님 좀 후원해 주세요. 이철준 사장님, 서지민 사장님 좀 후원해 주세요 하고 위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다음에 이 혼자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팀웍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팀웍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 주는 스폰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팀웍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자, 2번째 유형은요. 이런 사람이래요. 자기 부족한 걸 잘 인정 못하는 유형이래요. 스폰서 사장님이 딱 가 가지고요. 이철준 사장님 요즘에 강의를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철준 사장님이 예시 아니에요. 이철준 사장님 강의 잘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스폰서로서 막 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철준 사장님은 "네 맞아요. 잘못했어요."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대요. 스폰서자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지금 일이 너무 바빴고요.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 와 가지고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금배 유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강의를 우리가 뉴리니 시스템 5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자기 부족함을 인정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핑계 대지 않고 이제부터 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성격이라면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강의를 봐야겠다. 뭐 이런 목표를 정한다거나 잘 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자, 3번째. 솔직하게 도움 요청 못하는 사람 3번째는 미안해서 못한답니다. "우리 스폰서 사장님 너무 바쁘고 후원이 많고 일정 바쁘실 것 같은데 내가 시간 뺏는 게 미안해." 자, 이런 사람은요. 보상을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보상. 내가 보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 보상. 왜 이 얘기를 하냐면 6대까지 같이 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스폰서 사장님은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빈배, 금배, 음배 유형에서 봤을 때 금배를 지원하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배가 되게끔 쟁취해야 돼요. 스폰서 사장님 시간을. 자, 무조건 요청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내 사업은 점차 이렇게 배에 구멍 난 것 같아요. 요청하십시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감동을 받아 열중하는 사람,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열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깊이 몰두하는 사람, 그쵸? 네. 우리 정혜린 사장님도 보내주셨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깊이 몰두하려는 사람,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해 애용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제품과 사업 기회를 공부하려 애쓰는 사람을 이 몰두하려는 사람에 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 경우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있죠. 우와, 네, 박민성 사장님 17점 멋지네요. 네, 다 멋집니다. 우리 사장님들 다.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자, 이번 달에 확실한 수치적 목표.
서지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저한테 얘기를 저번에 하기를 "한 명의 파트너를 사업에 집중하는 한 명의 파트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토방에 벌써 2명을 넣었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 또 저한테 후원을 붙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이렇게 자기 입 밖으로 숫자로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우리 아까 정했죠. 백만장자 언제 가는지 강력하게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요. 직접 말하는 게 그렇다고 반드시 목표를 종이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써야 됩니다. 종이에 쓰면 무조건 이루어져요. 자, 마음속에 목표를 확실히 새겨 놓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써 놓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박혜민 사장님이 요즘에 강의 보고 그쵸. 올려주는 게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일하시면서도 정말 은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예상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지금 명단 관리 노트 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명단 관리 노트 지금부터 쓰셔야 됩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따 보시고 그 노트를 하나씩 마련을 하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명단 관리 노트를 쓰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한두 명일 때.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놓치고요. 한 달에 막 120명 이렇게 후원할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놓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 잘 들여놔야 돼요. 늘 리스트를 갖고 다닌다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추가할 겁니다. 자, 제가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며칠이 지난 뒤 명단을 보면서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는 적어두지 않는다면 아예 잊고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제가 경험이라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의 사업을 위해 별다른 용건이 없이 그냥 연락을 해도 그래도 항상 즐겁게 맞이해 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스폰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매사 긍정적이고 접근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 적극적인 태도들은 주위로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염을 시켜야 돼요. 좋은 유전자들을, 좋은 그런 습관들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뉴스킨 제품 썼다면요. 우리 그 엄민섭 스폰서님 그 산하 방에다가 막 자랑하세요. 자, 그리고 이 강의 이렇게 들은 것도 막 자랑해야 돼요. 자, 이 외에도 금배 유형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금배와 은배의 유일한 차이점이 여기 나오네요. 은배 유형은 아직 비즈니스 경험이 짧아 마케팅에 열정적으로 전념하지 않는다는 그 핵심 포인트, 마케팅에 전념하는 핵심 포인트를 못 잡았대요. 자, 결국에 이건 뭐냐면 이 사업이 스폰서님 잘 되라는 사업인가요? 박윤수 사장님? 아니죠. 이 사업 내 사업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해놓고 명단 남겨놨는데 내 명단이지 내 스폰서 명단인가요? 아니죠. 나한테 돈 들어오는 내 명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 사업을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금배가 됩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다음에 세 가지에 주목하래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사업 내용과 그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고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기회, 아무도 줄 수 없는 부자로 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보시고, 둘째, 사업에 참여하도록, 자, 너도 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열정적으로 전진하래요. 자, 열정적으로 전진한다는 얘기는 내가 5 코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열정은 뭐냐면요. 얼마나 지속하고 있는가? 그 지속성이 열정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선요. 그다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 여기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보여주고 전달할 때는 우선 제품의 유통 방식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대요. 점포에서 파는 거, 직접 판매하는 거와 방문 판매, 그리고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 알려주래요. 그 다음에는 네캠 프레젠테이션 1로 2 곱하기 2는 6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쵸? 이게 계속 쌓인다는 거 설명해줘야 되고요. 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할 경우에 자, 이제 첫 번째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해볼래요 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검토방을 보고 난 사람은 그 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검토방 과정이 끝난 사람이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 해당해요.
자, 여기 그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할 경우에는 네킨 프레젠테이션 3을 설명하래요. 캘리포니아에서 여행에 우리가 가죠. 캘리포니아로에서부터 우리가 그 옆에 도시로 이동하는 거 기억나죠? 자동차 그림 있는 거. 자, 쇼더 플랜 프레젠테이션 3번을 보고 그들의 목표를 향해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4가지 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그거 보시고, 자, 여기 이제 뜰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링크 따라서 보시고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 자, 이 노력. 여기서 노력을 하는 건 함께 해야 돼요. 팀원들이랑 함께 하지 않으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아요, 이 사업은. 자, 그들은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잘 활용해서 순조롭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대화할 때 당신은 그들을 돕고 싶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절대로 밀어붙이거나 강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껴지도록 충분히 배려해줘야 됩니다. 배려가 꼭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래서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다가와야 돼요. 안 그러면 파트너가 준비가 안 됐다고밖에 생각 못해요, 스폰서는. 자, 특히 빈배 유형은 당신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당신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빈배 유형과 대화할 때는 더욱 주의하여야 됩니다. 자, 유형별이에요. 금배는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요. 빈배 유형은 이제 더욱 주의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금배 유형은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이 자신을 위해 조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은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금세 느낍니다. 우리가 스폰서링을 할 때 내 스폰서링을 기뻐해 주는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죠. 네. 자, 빈배 유형에게는 목표도 예상 명단도 없고 빈배에게는 목표도 예상 회원도 없고 열정으로 일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이들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하고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주어도 힘만 들 뿐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너무나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매달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빈배들은 성장을 안 하고요. 강의를 줘도 그냥 아, 네. 그러고 그냥 강의 안 본대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빈배예요. 자, 기억해 두십시오. 빈배가 스스로 가라앉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업을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주의할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빈배에만 매달리면 당신도 함께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그 배에 물 퍼내다가 혼자 같이 가라앉아서 죽지 말고 당신은 그럼 뭘 해야 되냐? 빈배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트레이닝 과정 중에 빈배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자, 너무 이 사람을 몇 번 얘기해 봤는데 너무 안 되면 그 사람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금배 유형과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비롯해 은배 유형을 도와 금배 유형으로 만드는 것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뭐 너 얘기하지 마세요. 너가 지금 빈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세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그냥 두세요. 그냥 내비두시고 뭘 하시냐면 똑같은 일대를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일대. '와, 저 사람 또 미팅하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네.' 이렇게 또 다른 일대를 만들어 주는 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대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다른 라인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라인이 후원하는 모습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신 차려야지.' 하는 사람이 은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잡으시면 돼요. 내 열정을 뺏기지 마시고 같이 가라앉지 마시고. 자, 그다음 여기 금배 유형과 활동하는 데 모든 시간을 쓰시고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히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막 부정적이야. 그러면 막 끌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자, 그리고 일대를 찾고 바로 그 순간이 기회.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일대가 빈배였는데 그 빈배가 갑자기 "사장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 잘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했으면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을 스폰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밀었는데 이걸 못 잡아줘. 그게 더 슬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기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주는 강의 목록 다시 봐. 이거 보고 본계적부터 다시 하고 시스템부터 다시 플러그인 해.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하시고 후원해 줘야 돼요. 파트너가 힘낼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끌어올리는 것도 위험하다 했고요. 자,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바닥치고 올라와서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즐거워진대요. 그 경우는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배우려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대요. 자, 지금 상황이 어때요? 또는 금배 유형 중에서 아까 전에 체크리스트 해봤잖아요. 몇 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은배 유형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후원하고 있던 그 은배 유형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대요. 자, 절대로 지난주에 얼마만큼 팔았죠?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파는 사업이 아닌데 거기다가 대고 얼마 팔았냐고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당신은 스폰서로서 뭐를 해야 되냐? 당신은 스폰서로서 그 사람의 성공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셔야 돼요. 일을 시작할 때. 자, 지금까지 그 앞에서 판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사람은 바로 당신인데 이제 그들은 막 제품을 친구가 나눠 쓰고 후원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이 순간인데 그 시점에 그들에게 얼만큼 팔았냐고 막 GV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뿐이니 이때 주의할 것은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는 거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더라도 이거는 자업자득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성공을 가장 중요시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 사람 동기부여 연설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는 그들의 다운라인 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지 물어본 뒤 처음에 전화하려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어 정은우 사장님, 혹시 정은우 사장님 일대 중에서 제가 전화해 볼 사람이 없나요?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없나요? 하고 물었을 때 정현우 사장님이 네. 박윤수 사장님하고 통화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박윤수 사장님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박윤수 사장님 잘 있었어요? 요즘에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고 연락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뭐 갑자기 전화해서 막 다른 거 묻지 말고요. 그 사람의 현재를 도와주는 일.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요즘에 음 DM은 잘 돌려져요? 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제가 후원해 줄 사람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거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의욕을 불태워 주래요. 어떻게?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열정이 대단하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현우 사장님한테 제가. 정현우 사장님, 제가 박윤수 사장님하고 통화해 봤더니요. 박윤수 사장님이 저렇게 힘들게 자기의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오늘 들으려고 10시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열정 불태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현우 사장님한테 전화해 주는 거예요. 의욕을 불태워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정현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겠죠.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바쁘신데 또 저희 또 파트너들 챙겨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자, 그래요. 쫙 볼게요. 다운라인의 활동을 체크하는 것은 직접 판매 회사나 방문 판매 매니저가 하는 일이래요. 아까 전에 왜 있잖아요. 왜 보험회사 가면 이달에 실적 왕 붙이면서 막 스티커 붙여 놓죠. 자, 근데 우리가 우리 방에서 하는 스티커는 뭘로 붙여요? 펜코어로 붙이죠. 펜코어가 돈 버는 활동이에요? 아니죠. 그냥 보기에. 펜코어는 자기 자신이 성장하게 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티커 붙이는 판을 일부러 보여줘요. 이거는 자, 실적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열심히 우리가 올려야 돼요. 뉴리니 펜코어를. 자, 그리고 다운라인의 활동을 체크하는 것은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지 이제 우리 네트워커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판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빈배 유형이 아닐 것입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빈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 그치만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당신은 금배 아니면 적어도 금배에 가까운 은배 유형일 겁니다.
자, 그대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했죠?